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역사의 뒷골목을 탈탈 털어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은요. 에이 설마 조선시대에 그런 부자가 있었겠어?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통장에 10조 원쯤 있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은요. 조선시대의 왕보다 더 많은 돈을 굴렸던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국책은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고관 대작들도 이 사람 앞에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줄을 섰고 왕조차 나라에 가뭄이 들면 이 사람의 눈치를 봐야 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 귀한 양반 가문 출신이 아닙니다. 그저 외국어 좀 할 줄 아는 중인 계급, 즉 역관이었어요. 도대체 이 통역사 한 명이 어떻게 조선 팔도를 다 사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을까요? 오늘 그 은밀하고도 거대한 부의 비밀과 그 돈이 흘러들어가 한강을 지배한 괴물 같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자, 돈 냄새 가득한 역사 여행, 구독과 좋아요로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역관이란 오늘날로 치면 국가공인 통역사를 말해요. 지금이야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 워낙 많지만 당시엔 나라에서 관리하는 극소수의 전문가들 뿐이었죠. 그런데 이 역관이라는 직업이 참 묘합니다. 겉으로는 사신들을 따라다니며 말이나 전해주는 조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조선 경제의 운전대를 쥐고 흔든 보이지 않는 손이었거든요. 당시 조선은 상업을 천하게 여겼잖아요. 양반들은 돈 이야기하는 걸 부끄러워하며 뒷짐지고 있을 때 이 역관들은 사인길을 따라다니며 실질적인 장사를 도맡았습니다. 나라에서도 이들에게 수고비 대신 아주 특별한 권한을 하나 줬는데요. 그게 바로 팔포무역입니다. 팔포란 인삼 8꾸러미를 말해요. 즉,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야, 너희 고생하니까 인삼 8꾸러미 정도는 가져가서 내 마음대로 팔아봐라고 허락해 준 겁니다. 이게 작은 혜택처럼 보이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요즘으로 치면 면세점 운영권이나 독점 수출권을 개인에게 통째로 넘겨준 격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 변승업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숙종시대에 살았던 이 남자는요, 역관 가문에서 태어나 그야말로 비즈니스의 귀재로 성장합니다. 변승업이 살았던 17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은이 화폐로 통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변승업은 남들이 인삼 몇 뿌리 팔 때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지금 비단과 차가 넘쳐나는데 은이 부족하고 일본은 은이 썩어날 정도로 많은데 비단이 귀하단 말이지. 여기서 무릎을 탁 치며 나온 것이 바로 삼각무역입니다. 이건 마치 전국에 딱 한 대뿐인 최신형 스마트폰을 독점 공급하는 사람과 같았어요. 일본에서 싼 값에 은을 사들여와서 그걸 중국에 가져가 비단을 삽니다. 그리고 그 비단을 다시 일본에 비싸게 팔아넘기죠. 그 중간에서 남는 엄청난 차익은 고스란히 변승업의 주머니로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일본에서 캔 은이 조선을 거쳐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이 길목을 변승업이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사라는 게 돈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변승업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그의 정보력에 있었습니다. 사신단을 따라 북경을 드나들며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는 그 급박한 국제 정세를 누구보다 먼저 읽어냈거든요. 정보가 곧 돈인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남들이 하고 있을 때 변승업은 이미 어느 물건의 값이 뛰고 어느 길목이 막힐지를 다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마치 주식시장의 모든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하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같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변승업의 이 거대한 자본이 조선 땅 안에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집단이 등장합니다. 바로 경강상인들이에요. 경강상인이란 한강을 무대로 활동하던 거대 상인 집단을 말해요. 당시 한강은 조선의 모든 물자가 모여드는 아오르타, 그러니까 인체의 가장 큰 동맥 같은 곳이었죠. 변승업이 해외에서 은을 긁어 모았다면 이 경강상인들은 그 자본을 수혈받아 조선의 밥줄인 한강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당시 서울 사람들은 밥을 해먹으려면
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쌀이 다 어디로 올까요? 맞습니다. 삼남 지방에서 배를 타고 서해를 거쳐 한강으로 들어옵니다. 경강상인들은 바로 이 길목을 노렸습니다. 변승업처럼 돈이 넘쳐나는 물주들에게 자금을 빌려 아예 배를 수백 척씩 사들였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거대 해운사와 물류센터를 통째로 가진 재벌 기업이 탄생한 셈입니다. 이들이 한강을 장악하는 수법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우선 이들은 선운업을 독점합니다. 선운업이란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사업을 말해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세금쌀, 즉 대동미를 운반하는 권한을 꽉 쥐어버린 거죠. 나라에서 배가 부족하면 이 경강상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배를 빌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이건 마치 국가가 민간 택배회사 눈치를 보느라 우체국 문을 못 여는 상황이나 다름없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강상인들은 한강변에 거대한 창고를 짓기 시작해요. 이걸 여각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각이란 물건을 보관해주고 숙박도 제공하며 금융업까지 하던 종합 비즈니스 센터를 말해요. 지방 상인들이 한강에 도착하면 무조건 이 여각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매점매석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꺼내 듭니다. 서울에 쌀이 부족하다 싶으면 창고 문을 걸어 잠그고 쌀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 쌀값이 천정부지로 뛰겠죠? 그제야 조금씩 쌀을 풀어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강상인들은 한강변에 거대한 창고를 짓기 시작해요. 이걸 여각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각이란 물건을 보관해주고 숙박도 제공하며 금융업까지 하던 종합 비즈니스 센터를 말해요. 지방 상인들이 한강에 도착하면 무조건 이 여각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매점매석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꺼내 듭니다. 서울에 쌀이 부족하다 싶으면 창고 문을 걸어 잠그고 쌀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 쌀값이 천정부지로 뛰겠죠? 그제야 조금씩 쌀을 풀어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관들이 해외 무역으로 벌어들인 은이 경강상인들에게 흘러들어가면서 조선에도 드디어 자본주의의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저 물물 교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거대한 현금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경강상인들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조선에 내로라 하는 세도가들도 이들에게 줄을 댔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양반 체면 다 구기고 경강상인들의 여각을 찾아가 돈을 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와 경제가 결탁하게 됩니다. 뇌물이 오가고 이권이 뒷거래되는 그야말로 조선판 정경유착이 한강변에서 매일같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성장이 단순히 나쁜 짓만 해서 이루어진 걸까요? 사실 이들은 조선의 조선기술, 그러니까 배 만드는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주역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 더 튼튼하고 큰 배를 만들었고 한강의 물길을 훤히 꿰뚫는 항해수를 발전시켰죠. 비록 돈을 벌기 위해서였지만 이들 덕분에 조선의 물류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욕심은 결국 화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18세기 후반 서울에 유례없는 쌀 폭동이 일어납니다. 경강상인들이 쌀을 숨기고 내놓지 않자 참다 못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조정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경강상인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강의 경제를 장악한 이들을 뿌리 뽑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국가 경제의 혈관을 움켜쥐고 있었으니까요. 변승업에서 시작된 거대 자본이 한강의 경강상인들에게 이어지고 다시 그 돈이 전국의 시장으로 퍼져나가는 과정. 이건 단순히 부자가 탄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리학이라는 낡은 틀에 갇혀있던 조선이 돈이라는 새로운 힘 앞에 요동치는 과정이었죠. 양반이 최고라던 세상에서 돈 많은 상인이 왕처럼 군림하기 시작한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한강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은 아름다운 공원이고 드라이브 코스지만 수백 년 전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 전쟁터였고
누군가에게는 금싸라기 같은 기회의 땅이었다는 사실을요. 변승업의 은덩어리가 배에 실려 들어오고 그 배를 맞이하던 경강상인들의 활기찬 고함이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자본의 힘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 힘을 가진 자들이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이죠. 변승업처럼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경강상인처럼 길목을 선점하는 과감함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흘러 변승업의 가문도, 한강을 주름잡던 경강상인들의 거대 선단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돈의 흐름과 장사꾼의 기질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경제 DNA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풍요로움의 뿌리에는 어쩌면 외국어 하나로 세상을 얻으려 했던 한 역관의 꿈과 한강을 장악하려 했던 상인들의 야망이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조선 최고 부자 변승업과 그 뒤를 이은 한강의 지배자 경강상인들의 시나리오, 흥미진진하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조선의 경제는 단순히 농사만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역관 변승업이 해외에서 끌어온 막대한 은자본이 종잣돈이 되었고, 그 자금을 수혈받은 경강상인들이 한강의 물류와 창고, 그리고 금융을 독점하며 조선의 실질적인 경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때로 매점매석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조선의 물류 시스템과 조선 기술을 발전시킨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돈의 힘이 신분제를 흔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셈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뜨겁고 치열했던 조선의 돈 이야기를 잊지 마시고요. 이런 역사가 있기에 오늘날의 우리도 있는 것이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번 더 재미있고 날카로운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반만년 한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